여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자들은 안전하게 살고 있을까? 여자들은 행복할까? 여자들이 궁금한 부산에서 살고 있는 20, 30대 여성들의 이야기. 여자들의 식, 주. 여의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화에 이어서 마이크를 넘겨받은 소나입니다. 앞 전화에서 각양각색의 매력을 가진 네 분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이번에도 다양한 개성을 가진 멋진 여성분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타미님부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고 돈 많은 할머니가 되고 싶은 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나디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서 살고 싶은 금정산 김타이거 금타입니다. 금타님 닉네임 진짜 들을 때마다 완전 존재감 강력하신 것 같아요. 그 닉네임 금방 지으신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저는 아이디어가 번뜩이지 않아서 굉장히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 그러면은 한번 이야기하기 전에 각자 닉네임에 얽혀있는 스토리들 이런 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타미님부터 한번 얘기해주세요. 네, 저도 닉네임 정할 때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던 드라마 WWW에서 임수정 씨가 맡았던 베탐이라는 인물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그 베탐이라는 인물이 엄청 당차고 소신 있고 야망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 점이 저한테는 엄청 매력적이었고 또 대사들도 공감되는 대사들이 많아서 탐이라고 지었습니다. 또 제가 탐이라고 닉네임을 밝혔을 때 나디아님께서 혹시 탐할탐이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때 괜찮다 해가지고 덥석 물어서 탐할탐에 이로우리를 써서 이로운 것을 탐한다 라는 뜻으로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오,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진짜 이로운 것을 탐한다. 네, 좋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멋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TV를 좀 잘 안 보는 편이라서 WWW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완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타미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 베타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듣고 나니까 되게 타미님 이름이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은 나디아님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아니 근데 그 전에 그 타미니 그 공감되는 대사가 많았다고 아, 네. 네, 그러셨는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세요. 베타미가 이제 비혼주의자인데 연하 남자친구가 생겨요. 근데 그 연하 어. 남자친구는 결혼을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둘이 이제 설전을 벌이는데 계속 베타미만 자기 입장을 해명하고 있는 거죠. 그 남자 쪽에서는 결혼하는 게 당연한데 너는 왜 안 해? 그렇지. 사람들은 결혼하는 게 그쵸. 당연하니까 결혼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해명을 해야 되는 네, 거네요. 그래서 그때 베타미가 했던 봐봐라. 너는 지금 나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나만 계속 해명하고 있지 않냐. 그 부분이 엄청 공감되고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감정이입을 하면서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는 되게 시각이 다양해졌다. 옛날에는 결혼이 사실은 되게 당연한 거였잖아요. 저 약간 정도를 그쵸. 걷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사랑해서 나중에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해서 살았다.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아이도 살았습니다. 낳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쵸. 오.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좋은 드라마네요. 네. 봐봐야겠어요. 네네. 그다음 전데요. 네. 나디아라는 이름이 그 슬라브어로 희망에 차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름을 지으려고 이렇게 입에 붙는 거를 막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알아요. 네. 일단 제가 막 초성을 늘어놓고 막 기응, 니은, 디귿 이렇게 하다가 니은, 디귿, 이응 이렇게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니은, 디귿, 나디아 이렇게 하면서 약간 얻어 걸리긴 했는데 또 뜻을 찾아보니까 희망에 차 있다는 뜻이어서 이게 이름 따라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미래도 이제 좀 희망에 차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나디아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정치자분들은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이 만화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꽤 유명했었던 만화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약간 추억의 만화 이름 들으니까 약간 향수에 젖어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려나? 아실까? 아시겠죠? 전 몰라요. 아니 동년배인데 모르고요. 파미님 요즘 아이신가요? 그건 아닌데. 앞자리 나왜 모르지? 굽니까? 정말 좋은 의미가 담긴 나디아님의 닉네임대로 저희 진짜 모두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문제의 존재감 뿜뿜 금정산 김타이거님. 이 대단한 닉네임에 어떤 스토리가 얽혀 있는 건가요? 뭔가 대단하다고 하니까 또 되게 약간 좀 그런데 저는 영화 마스터에 보면은 신선생이라고 대부업계 큰손이 등장해서 그 주인공들한테 3조를 바로 융통을 해주거든요. 3조요? 3조요. 그러니까 우와. 조 단위로 움직이는 거죠. 그냥 한 번에 현금을 3조를 융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카리스마랑 재력이 너무 부럽고 그리고 그분이 막 그냥 얘기만 듣고 사업 계획서만 읽고서 뭔가 판단을 한 다음에 바로 조 단위로 돈을 빌려준단 말이죠. 저는 그런 판단력도 좀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또 제가 원하던 그 대장부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흥미로운 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이 진짜 실제 하는 사람이라는 썰이 있어요. 네. 그 옛날에 그 1세대 대기업 총수들이 뭐 은행 같은 데서도 자금줄이 막히면 이분한테 직접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렇게 뭐 사정사정 했다는 그런 썰도 있는데 그런 걸 다 찾아보니까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분 딱 하면은 드는 이미지가 진짜 약간 산속에 있는 먹이사슬 최상단에 있는 약간 그런 시베리아 호랑이 느낌이 난다. 네, 그래서 그런 포스를 담고자 금정산 김타이거, 그러니까 금정산은 부산을 따서 부산의 명산을 따서 네, 부산의 지어봤습니다. 대표적인 산 그쵸, 금정산. 그쵸. 그래서 지었습니다. 좋으면은 0이 몇 개죠? 몇 개인지 잘 모르는데 저 음, 억까지는 알 것 같은데 6개. 그거 100만이고 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여섯 개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왔어. 아니에요. 너무 잘못된 소소한데요. 정보를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네요. 맞네. 무슨 의미가 있으신가 했더니 진짜 완전 멋진 포부가 담겨있는 닉네임이었네요. 그 신 선생님의 포스도 담고 그분의 재력도 닮을 수 있다면 완전 일석이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 닉네임 얘기를 안 했지 뭐예요. 저는 그 약간 모 인기 게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익숙하신 이름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소나는 아니고요. 저는 바닷속 물체를 탐지할 때 사용되는 음향 탐지기를 뜻하는 소나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물을 좋아했는데 수영을 하는 거 말고 저 좀 잠수하는 걸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잠수 막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야외 풀장 같은 데 놀러 가면은 깊은 물에 잠수해서 바닥에서 돈 같은 걸 좀 많이 주웠었어요. 그 대학생분들이 이제 옷 MT 와가지고 던지고 막 놀고 그러셨던 것 내 같은데 돈을 던지고 놀았다고요? 주머니에 돈을 넣고 있었는데 아. 이제 여자분들 남자분들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풀장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던졌는데 밀치고 네, 장난친다고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이제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제가 이제 뭐 의도치 않게 그 감아가셨거든요. 죽기는 했는데 죽기는 했어요. 주운 건 맞는데 제가 제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한 건 아니고요. 저 사람 언제 떨어지나. 떨어질 때가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저 맹세코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죽고 나서 바닥에서 그때 21,000원을 주었었는데 21,000원이나요? 많이 주었죠. 한 그때. 팀당? 아니요. 그 건당. 전부 아, 전부 모든 돈들. 그러니까 그 한탕 뛰었을 네, 때 한탕 튀었을 때 21,000원 나왔습니다. 와, 짭짤한데. 괜찮은데요? 한 30분 돌아다녔으니까 시급 한 42,000원쯤 되겠네요. 괜찮은데. 그래서 그때 준 21,000원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학교에서 불우이웃 돕기 모집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오. 기부를 했었던 그런 좋은 기억도 있네요. 선행을 했습니다.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에요. 윈윈이다. 되게 약간 도덕적 그런 것도 챙기고. 네, 그쵸? 그럼요. 그래서 제 닉네임은 일단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사회라는 깊은 바닷속에서 열심히 돈의 맥을 탐지해내는 탐지기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소나로 닉네임을 정했습니다. 닉네임이 좋아요. 네. 좋아요. 돈의 맥 열심히 찾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독서 동호회라는 인연으로 일단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속에서 재테크 소그룹을 만들고
어쩌다 보니까 그 재테크 소그룹이 이렇게 팟캐스트 멤버로 이어졌는데 거기까지 여기 올 때까지 관심사가 맞아떨어지는 추진력 있는 진짜 많은 분들이 계시는 덕에 진짜 일이 일사천리로 쭉쭉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쵸. 저희 열정 부자들 진짜 많으시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가끔 저희 놀랍니다. 초록의 동생이라고 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약간 다 성향이 좀 비슷해요. 진짜 신기해요. 주변에 근데 이렇게 추진력이 강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사실. 맞아요. 말뿐이거나 맞아요. 아니면 맞아. 나 이거 할래 하면은 엥? 그거 한다고? 맞아.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맞아, 반응이 맞아. 많은데 여기는 다 같이 하자고 하면은 막 자기가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하니까 진짜 좀 보면서 놀랬어요, 사실. 일 그렇죠. 맡으면 약간 미리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미리 이분 네. 이거 하세요. 이분 이거 하세요. 어. 안정해 주시면 모두 모여서 뭉쳐가지고 막 그 하나를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네. 제 주변에도 유튜브 하겠다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근데 아직 한 명도 시작 안 하고 있어요. 어. 근데 여기 와가지고 팟캐스트 막 얘기하길래 하실래요? 했더니 전부 다 네. 단 한 명도 아니요 안 함. 이러면서 다막 일어나가지고 막 다 하시고 그래가지고 맞아, 진짜 맞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엄청 일이 빠르게 진짜 진행된 네. 것 같아요. 저 벌써 여름에 이렇게 하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사실은. 네. 와 우리 자신 대단해.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처음에 아예 재테크 그룹을 따로 만든 것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돈을 현명하게 잘 모을 수 있을까? 한번 함께 고민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었는데 각자 돈을 모으게 된 계기랑 돈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 한번 공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탐이고요. 저는 대학생 때까지는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때는 막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아가지고 용돈 받으면은 다 쓰고 항상 동생한테 기생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 10만 원 빌려줘 해가지고 겨우 빌리면 다음 달에 용돈 받으면 11만 원으로 갚고 막 이렇게 빌빌거리며 살다가 직장인이 되고 나서 이제 매달 월급이 나오니까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써도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막 그치. 모이니까는 너무 뿌듯하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는 이제 매년 1,000만 원은 모으자 이 마인드로 그래도 조금은 이제 절약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악착같이 돈 모은 거는 작년 초부터고요. 그때 이제 저는 연애에 정말 질릴 대로 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애하기 싫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스스로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줘보자 해가지고 이제 만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랑은 좀 잘해봐야지 하고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잘 안 되었고 그때 든 생각은 나는 혼자 살아야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큰 산을 하나 넘으셨네요. 예, 네. 그래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러면 돈을 모아야겠다 열심히 내 미래를 위해서 해가지고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제가 요즘은 또 어떤 지경까지 왔냐면 최근에 지인이랑 얘기를 하는데 지인이 나 요즘에 옷 사는 거 너무 재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 타미 씨는 요즘에 뭐에 돈 쓰는 거 좋아하냐 하셨는데 제가 정말 1초에 망설임도 없이 저는 돈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야. 스스로 좀 말하고 놀랬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는 돈을 안 쓰는 게 행복한 지경까지 온 상태가 되었습니다. 멋있는데. 약간 그 도인의 그런 경지에 오는 예, 것 같은. 지금 어떻게 돈을 안 쓰는 게 즐거울 뭔가 수 있다니. 뛰어넘으셨어. 네, 진짜. 근데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전 맨날 이제 가계부처럼 쓰는데 그때 항상 무지출 데이라도 것도 또 만들어가지고 우와. 그걸 이렇게 막 체크하는데 또 스스로 너무 뿌듯해. 괜찮다. 그 되게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네, 같아요. 네. 무지출데이. 네, 네. 이렇게 무조건 일주일에 몇 번 이상 무지출 데이 할 거야 해서 막 그런 거 체크하면서 스스로 또 이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진짜 건설적인 목표네요. 무지출데이. 진짜 예. 무지출.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한 달 캘린더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지출 데이라고 해서 뭐 파란색으로 색칠을 한다. 맞아. 뭐 파란색이 가득 차 있는 날을 보면은 맞아요. 와 이번 달에는 진짜 성공적이다. 맞습니다. 약간의 근데 강박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색으로 채워야지. 이걸 다 채워야 돼.
전 무지출데이가 요즘 없는데 조금 반성하게 되네요. 저 파란색 없을 것 같은데요? 달력에. 근데 동생분한테 10만 원 빌려서 11만 원으로 갚으셨다 그랬는데 네. 이자 너무 10% 양심적이야. 붙이신 거예요? 네, 제가 그때는 너무 센데요? 급했기 때문에 이자가 너무 세요. 동생이 장사를 잘하네. 예. 동생이 고리 아니 돈놀이 아니. 액치. 그러니까 동생이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제 동생은 돈을 되게 잘 모았거든요. 어. 저랑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그때도 항상 부모님이 동생은 이제 돈을 차곡차곡 모을 스타일이고 나는 진짜 거지가 되거나 진짜 부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부자가 되겠죠? 그렇겠죠? 멋있어요. 그래야겠죠? 아 진짜 저도 딱 첫 월급 찍혀 있는 계좌 봤을 때 그 완전 그 성취감 그 영 여러 개 붙어 있는 거 네. 완전 좋죠. 처음에 저도 인턴으로 들어가서 완전 100% 월급을 받진 않았는데 그 70%인가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것만 해도 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내가 처음으로 벌어들인 의미 있는 돈이니까. 그래서 그 기억이 완전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한테 돈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저한테 돈은 진짜 욕심 나는데 욕심 나면 안 되는 경계의 대상인 것 같아요. 제가 돈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자꾸 욕심이 나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이건 해도 될까라고 이렇게 고민되는 순간들도 많고 또 가끔 스스로가 너무 구차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막 생각해 보면은 너무 나 지금 돈만 쫓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면서 반성하다가도 아니야 돈이 최고야 이러면서 또 막 돈에 허덕이고 저를 종잡을 수가 없는데 결국 돈이 네 돈은 남아. 그건 그래. 내 돈은 옆에 남아. 있는 건 돈. 맞아요. 아무튼 제가 뭔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나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돈이다. 항상 조심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저도 돈 참 좋아하는데요. 아 돈 싫어하는 분 계실까요? 과연? 이제 없죠. 없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맞아. 네. 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싫어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그쵸, 그쵸.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랑 그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맞아.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구려. 갑자기 뭔가 구려. 감정 실어가지고. 아 그래도 타미님 말씀처럼 진짜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때 약간 돈에 집중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모으는 거 자체에 되게 집착을 하니까 삶이 되게 피폐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돈 생각하고 맞아요. 나를 위해서 가끔은 써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사용을 안 하고 하니까 이러면은 돈 뭐 하려고 벌지? 그렇죠. 결국은 뭐 쓰려고 네. 버는 건데. 뭐 맛있는 걸 먹든 내가 좋아하는 뭐 옷을 사든 뭐에 쓰든 어쨌든 나를 위해서 쓰려고 결국에 모은 돈인데 이거를 계속 안 쓰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피폐해져서 아 진짜 돈의 노예는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맞아요. 나디아님은 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좀 아직도 조금 경제관념이 여러분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편인데 이제부터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본받아서 우리 여의주 분들을 본받아서 이렇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뭐였냐면은 20살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성인이 돼서 이제 내가 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제가 돈을 벌지 않으니까는 이게 부모님한테서 뭐 용돈을 받거나 하잖아요. 부모님 맞아, 집에서 맞아. 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어떤 걸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긴 하거든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만약에 큰 돈이 좀 나가면은 허락을 받아야 되고 부모님이 그거를 허락을 안 해주시면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이 안 되면 결국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규제가 있고 자유가 통제당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아 이게 내가 진짜 성인이 아니구나 이게 나이만 그 먹었다고 해가지고 성인이 아니고 내가 그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 능력으로 벌어서 그거를 제 생활 영위를 하는 거 그게 진짜로 이제 자유고 성인이구나 맞아, 하는 맞아.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환학생을 가려고 했을 때도 아무래도 이게
뭐 장학금 뭐 지원 받는 게 있더라도 나머지 그 제가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갔었거든요. 그럼 생활비라든지 이런 게 좀 드는데 이런 걸 받아내려고 했을 때 그냥 뭐 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 그 내가 왜 줘야 되는지 나를 설득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고서를 썼어요. 그래서 와, 정말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뤄낼 것이고 요런 실력까지 올라갈 것이며 그리고 나중에 이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이다. 그리고 이자는 얼마를 쳐서 갚을 것이다. 이자도 네. 풀어진다. 이자 갚으라고 하셨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써서 내는데 약간 현타가 왔어요. 은행인데? 그냥 내가 벌어가지고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이걸 눈치 안 보고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강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좀 이제 돈을 내가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했었고 직장을 제가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한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는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집안의 그 경제 사정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픈하신 거예요? 원래는 진짜 하나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돈을 버니까는 앞으로의 우리 그 집안의 돈을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어디에 투자할 거고 어떻게 할 건데 너는 괜찮냐? 제 의견도 물어보시고. 아버지 보고서 제출하셨네요. PPT 발표하신 거나 다름없죠. 약간 공동 창업자 된 느낌으로 저한테 약간 이렇게 의견도 물어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약간 인정받은 느낌? 약간 뿌듯하셨겠다. 제가 약간 성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집안이 좀 가부장적인 집안이긴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전업주부신데 그렇기 때문인지 뭐 아버지께서 어머니한테는 그런 걸 상의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착잡했어요. 그러니까는 저도 늘 그래서 어머니 같은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돈을 벌자마자 아버지께서 발언권도 주시고 어느 정도의 결정권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가족 간이라도 돈에 대한 이해관계가 성립이 안 될 수가 없고 이게 우리 집에서는 굉장히 이게 드러났지만 안 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뭐 자식은 당연히 부모의 돈을 받아 써야 되니까는 이게 한쪽에서만 주는 관계잖아요. 이게 미성년자일 때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이게 오고 가는 돈 속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규율 같은 것도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생각이 발전이 되니까 만약에 결혼을 해서 제가 경제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희 엄마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발언권도 없고 뭔가 집안에서 내가 같이 이렇게 집안을 꾸려 나간다기보다는 이제 가장인 그 돈을 버시는 분의 허락하에 뭔가를 하고 거기서 꾸려 나가는 그런 느낌은 저는 되게 싫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약간 조연 같은 느낌으로. 네, 그렇죠. 그렇게는 되기 싫어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그리고 그걸 더 강력하게 제 생각을 이거보다 강력한 게 있어요? 부추겨 주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23살 때 만난 남자친구 얘긴데 나이가 한 10살 넘게 차이가 났었어요. 위로요? 넘게요? 밑으로는 아니고. 밑으로는 잠깐. 죄송합니다. 생각이 짧았어요. 예, 그분 성인이셨고. 네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조금 경제력이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이 저랑 결혼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때 은근슬쩍 저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약간 제 젓가락질 예쁘게 딱 정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젓가락질을 바꿔라 라는 걸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게 이렇게 하면 더 예쁘지 않겠냐. 밥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에서 드러나는 거다. 네. 이런 발언을 하시면서 우리 아빠가 하는 말이잖아. 너무 쑥스러운데. 이게 뭐람? 가스라이팅을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바꿨어요. 그래서 정말요? 네. 아니야, 바꾼 건 괜찮아. 뭐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럴 수 나쁘진 않아. 아무튼 간에 근데 그 더잘 먹을 수 남자 있으니까. 말을 듣고 내 스스로가 바꿔야겠다 생각 드는 거 좀 별로긴 했는데 아무튼 맞아.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 치아 교정. 제가 그때 앞니가 약간 살짝 벌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너 치아 교정을 좀 해야겠다.
아 진짜. 이렇게 얘기를 정말요? 했어요. 외모 가지고. 예. 웃긴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는 한 번씩 바이어가 오실 때 집안에서 영어랑 일본어를 같이 쓰기 때문에 너는 일본어는 잘하니까 영어를 조금 더 해서 영어 회화가 계속 능통하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본인은 좀 하셨나 보죠? 못하 여기까지. 아무튼 예 그랬는데 그게 되게 웃겼어요. 그때도 굉장히 불쾌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은 제가 그 첫 직장을 딱 잡아가지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엄청 심각하게 저를 딱 보면서 일하지 마.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나랑 빨리 결혼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뭐야. 그래서 그때 너무 불쾌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해오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노력들을 자기는 나한테 의사 한마디 물어보지 않고 야 너는 너는 일하지 마. 이렇게 그냥 일축시켜버리는 거. 이 사람이 무슨 자기가 결정권이 있어서 나한테 무슨 이렇게 자격으로.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이 좀 많으니까 내가 뭐 이 여자를 뭐 이렇게 앞으로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제 인생을 어떻게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약간 동등한 인간으로 안 봐주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면 소유물인 것처럼. 나이도 10살 정도 더 어렸으니까는 좀 더 막 애 대하듯이 그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완전 그 늙은 여우 느낌이에요. 맞아. 이미 많이 살아봐서 그 나이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어떤 거에 흔들리는지 맞아. 안다고 맞아. 생각했을 수도 있을 약간 것 같아요. 능구렁이 네, 느낌. 그러니까 그 동년배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안 먹히니까 어린 여성에게 그렇게 접근을 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야 너 젓가락질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하니까 제가 또 고치잖아요. 또. 그런가 내 말 보다. 잘 듣네? 그런갑다 이러면서. 너무 그때 싫어. 너무 그때 제가 순진해가지고 좀 사귀었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이건 아니다 해서 그때 헤어졌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 남자랑 뭐 결혼을 했다면 그렇다면 뭐 어떻게 됐겠어요. 그 남자 뭐 자기가 다 짜놓은 플랜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 꿈을 접고 거기 들어가서 뭐 그 사람이 원하는 때 애를 낳아주고 맞아. 그럼 종착지도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렇죠. 네. 좋은 가는 엄마겠지. 길도 다 정해져 있고. 똥차가 아니고 차가 아니었네요. 그냥 그래. 그냥 운송수단이 아니었던 것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없었겠죠. 그렇죠. 네. 싫다. 애 보고 있었겠지. 음. 아니, 애 보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는 내가 정한 인생 설계가 아니잖아요. 그치, 맞아. 근데 그 남자의 인생 설계에 맞춰가지고 내 꿈을 접고 구기고 이렇게 모양을 다 잘라내고 해가지고 맞췄어야 됐겠죠. 누군가의 프레임에 맞춰 놓는 거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남자는 저를 자기 인생의 되게 조연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딱 겪고 나서 진짜 경제력이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살 수 있고 제 꿈을 이루면서도 상대방의 꿈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약간 트라우마 생길 정도로 강력한 기억이긴 하네요. 네. 젓가락질? 젓가락질 콕. 안 되면 포크로 찝어 먹으면 되잖아요. 숟가락도 있고 다 있는데. 진짜 이상한 사람 만나셨네요. 진짜. 진짜 나디아님. 대박이었어요. 그래도 결혼 안 하셔서 정말 다행이신 것 같아요. 네, 그때 결혼 안 정말 해서. 다행입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좋습니다. 네. 잘 결정하셨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얘기하시면서 그 보고서 제출하라고 네. 얘기하신 거 저희 부모님은 보고서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돈을 쓰려면은 네가 뭘 할지 어떻게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얘기를 해서 설득을 먼저 시켜주시면은 이제 좀 지원을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월급 벌고 나서도 약간 말을 계속 하셔가지고 큰 돈을 쓰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진짜 그래서 나디아님이 말씀해주신 경제력과 발언권의 상관관계 그게 진짜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금타님 우리 금타님 네. 돈을 어떻게 모으게 되셨고 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돈을 모으게 된 계기는 저는 그냥 이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네, 그래서 부모님이 저한테 투자하신 돈, 그러니까 대학교 학자금 4년치는 제가 빨리 취업을 해서 4년 동안 빨리 벌어서 그만큼 성과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취업을 어떻게 했고, 제가 처음 입사한 데가 처음 인턴으로 입사했는데 그때 제가 첫 월급 125만 원 받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일단 나는 1,000만 원을 1년에 모으고 싶은데 그럼 대충 계산하면 이게 한 달에 84만 원은 제가 꼬박꼬박 저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너무 많다. 힘들다. 그쵸? 125만 원 살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제가 그때 사실 중고나라에서 자전거 사가지고 자전거로 타고 다녔어요. 교통비 아끼려고. 그때 3만 원도 아까운 거예요, 진짜. 120 거기서 나가는 게. 어쨌든 84만 원 꼬박꼬박 모으는데 문제는 이제 막 아무래도 그때는 20대 초반이었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꾸미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일단 저축부터 하고 남은 돈으로 하려니까 너무 빠듯한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일단 출근해서 진짜 막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막 상사들 눈치 보고 이러면서 얻는 돈이 어쨌든 125만 원이니까 와, 이거 진짜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서 그것도 매 학기마다 일시불로 내 학자금을 몇백만 원씩 내줬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약간 부모님에 대한 경외감도 들고 동시에 약간 돈에 대한 경외감도 들고 그러면서 그냥 약간 처음 돈을 모으게 된 이유는 그쵸 약간 효도 정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모은 것 같아요. 효녀시다. 진짜.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닌.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내가 알아서 잘 큰 것 같은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투자한 돈이 생각보다 많은데 밥값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쵸. 지금 또 효도 정산 ING입니다. 와우. 저 진짜 금타님 말에 진짜 동의하는 게 저도 그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자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돈을 직접 벌어보니까 진짜 어떻게 이만큼의 금액을 나한테 조건 없이 그렇게 지원해 주셨을까. 이게 뭐 사실 돈이 뭐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알잖아요. 벌기 힘들잖아요. 남 돈 버는 거 참 힘든 일인데 쉽지 않죠.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해주셨을까 하고 진짜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대학 학자금 4년 안에 회수하기 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좀 ING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방금 되게 아까 유지비라고 하셨나요? 네네. 아니 제가 또 돈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저는 돈을 평생 덕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왜 덕질해야 되냐면 저는 유지비가 많이 드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유지비. 또 하필 또 피부가 안 좋아서 되게 저렴한 옷을 입으면 굉장히 가려워요. 따갑고. 그런 거 있어요. 네, 저도 그래서, 스웨터 같은 거 일단 못 입고 여기 뭐가 나요. 그쵸. 저도 그래요. 네. 이게 그냥 지하상가에서 3,000원짜리 귀걸이를 하면 그대로 빨갛게 붙습니다. 저도 24K만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억울하다. 나의 돈 주고 샀는데. 이 사치가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정신 건강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그러려면은 이게 분기마다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여행을 가던가 맛있는 걸 먹던가 여행 갈 돈이 없으면은 호캉스를 가던가 친구들과 개를 모아가지고 뭐 굉장히 좋은 호텔 뷔페를 가던가 이렇게 한번 해주고 저는 3개월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추억으로. 네. 그래서 돈이라는 게 덕질을 해야 되고 그 덕질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돈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돈을 사용할 때 있어서 뭐 내가 이 정도는 최저 비용으로 나한테 꼭 써야 된다. 혹시 이런 금액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 아까 타미님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좀 반성한 부분인데 무지출 데이. 네. 저는 무지출 데이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요? 그게 뭐야? 무지출 데이? 아니 무지출이랑 데이가 어떻게 같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 단어 되나요? 매일매일이 지출 데이. 저는 되게 또 맥주 좋아해가지고 이거 되게 맥주 맨날 사고 막 이러는데 저는 심지어 택시 타는 날도 따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거 들으면서 방금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최저 비용이라는 거를 안 정해놓고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월급을 딱 받으면 몇 %는 일단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이제 하는데 저는 또 월급 저축을 60% 한단 말이에요. 많이 하시네요. 많이 하시네요. 그 정도면 이게요? 택시 네. 근데 이제 택시를 타고도 네. 유지가 된다는 것은 월급이 많으신 거 아닌가? 와, 혹시 아닙니다. 자전거 아직 타시나요? 자전거? 이게 부산 여러분 청취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부산은 자전거를 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맞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맞아. 산폭거리 많기 때문에 맞아요. 자전거는 제가 두고 왔고 대신 저는 생각해 보면 옷을 많이 안 사는 것 같아요. 약간 그 한 번 살 때 코트 같은 거는 좋은 걸 사도 티셔츠나 바지류는 조금 저렴한 걸 사서 어차피 예. 돌려 입는 거니까 예, 맞아. 시즌별로. 예, 회사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지도 않고 아, 약간 네. 그래서 네. 그럴 필요 없죠. 친구들이랑 놀 때 그럴 때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행 갈 때 그 목돈 들어갈 때 좀 쓰고 네 그래서 그런가 일단 60% 넣고 40%는 제가 쓰고 싶을 때 그냥 펑펑 쓰는 것 같아요. 40% 안에서는. 네. 그래도 40% 안에서 펑펑 쓰시는 거면 아껴서 쓰시는 네, 것 그 같다는 정도의 자유는 뭐. 의견이. 그래요? 네. 얼떨결에 제가 또 저축 여왕이 됐네. 아주 건설적인 네. 비율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금타님한테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내 정신 건강을 유지를 해야 맞아. 돈도 계속 모을 수 있는 그럼요. 힘이 그럼요. 생기는 거예요. 그럼요. 약간 충전하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그럼요. 충전을 해야지 이제 뭐 계속 쓸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돈 쓰는 거는 그러니까 버는 것도 중요하고 저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진짜 정말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결국 쓰기 위해서 버는 거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 소나님은 어떠세요? 돈을 왜 모으시게 되었는지 또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이유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약간 저축을 해야 되는 개념 자체는 있었는데 이게 뭐 어떤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얼마를 정확하게 목표로 모아야 하는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돈을 받아서 뭐 한 50%는 넣고 50%는 뭐 내 맘대로 써야지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생활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약간 그 진지한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가졌고요. 너무 돈을 펑펑 써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계획적으로 쓰게 된 지는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살면서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다 돈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은 좋아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제 공간 그리고 제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집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집이라는 게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프리랜서라서 대출도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대출이라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현금을 이렇게 많이 모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돈을 진짜 많이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생각해보면 뭐 제 멋대로 살고 싶어서 돈을 모으게 됐네요. 생각해보면은. 그리고 저 좀 약간 좀 더 원대한 목표가 있는데 저는 그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민간 항공 우주 산업 약간 그쪽으로 기울어가지고 네, 이렇게 런칭을 했었는데 저는 이게 꼭 활성화가 된다면은 진짜 꼭 한 번 죽기 전에 한 번은 우주로 여행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싶어서 돈을 모아놓고 있는데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뭐 죽기 전에 대기권 한번 벗어나 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런 거 되게 상상돼요. 진짜. 그 방에다가 액자에 우주 정복 써놓고 잘 것 아, 같아. 좋아요. 진짜네. 막 토성 스티커 이런 거 붙여놓고 밤에 이렇게 보면서 막 저기에 갈 거야. 뭐 토성까지 못 가겠지만 어쨌든 대기권은 네. 대기권은 벗어나야죠. 네. 네. 아니 전 제가 들은 버킷리스트 중에서 제일 뭔가 포부가 크고 제일 멋있어요. 제일 현실성 스케일이 없어 제일 근데 커. 아니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전에 저희 그 독서 모임 하면서 한번 나왔던 얘긴데 내가 살아서라도 우주에 갈 수 없다면 내 유골이라도 맞아. 네. 담아서 우주에 뿌리겠다. 네. 진짜 저 멋있다. 우주먼지 되고 싶습니다. 우주먼지 제 꿈이에요. 근데 아니, 그 그걸 습관이 소나님이 얘기하셨나요? 네, 접니다. 아, 맞습니까? 우주먼지예요.
그렇게라도 나갈 수 있으면 저야 뭐 감사하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은 이미 있다고 듣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 지금 이제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렇죠. 예, 유골 같은 거를 이제 담아가지고 로켓으로 네네. 싸서 이제 대기권 밖으로 내보내주는 서비스가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예. 얼마나 로맨틱해요. 진짜 멋있어. 우주에 나가면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데 계속 떠다니는 건데. 우주 쓰레기로. 쓰레기라고 얘기하지 말아주시고 우주 먼지라고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먼지. 방금까지 되게 쓰레기는 아니에요. 신비로웠는데. 약간 재활용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돈에 대한 생각은 저 사실 약간 자기는 돈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아니다. 돈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잘 안 믿거든요. 그런 사람 치고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여태까지 항상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집착을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진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죠. 여기 자본주의 사회인데 진짜 돈을 돈이 싫어하고는 있어야지.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별로 안 친할 수는 있어도 네. 돈이 없어서 없어서 안 친할 돈이 수는 선택이 있어도. 아니고. 네, 그렇죠. 예. 근데 어디서 누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릴 때도 돈은 최고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진짜 돈은 완전 킹왕짱이다. 최고다 진짜. 너무 좋아. 돈이 없으면 안 된다. 너무 돈이 매력있어. 최고다. 네. 진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물론 많은데 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진짜 돈으로 구매를 해야 하고 돈이 조금 많아야지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으로 약간 저를 인도하는 운송수단이 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돈은 저의 권력이자 그리고 온전히 제가 저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약간 말하고 나니까 돈의 노예 같은 약간 수전노 같은데 아니요, 저는 아니요, 정말 지금- 동감합니다. 너무 지금 시적이었어. 네. 저 돈 좋아하니까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운송수단? 뭐지? 운송수단에 나를 다시 말해주세요. 너무 감동받았는데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뭐라고요? 돈은 온전히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주는 운송수단이고 저의 권력이자 그리고 온전히 제가 저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힘과 같은 것입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돈 좋습니다. 하지만 근데 사실 돈이 약간 뭐 남자친구나 남편이나 이런 분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 돈 이런 분들의 돈이 많은 건 사실 별로 관심은 없고요. 그게 온전히 제 돈이 많아야 돼요. 제가 돈을 맞아. 많이 벌어서 제 계좌에 찍힌 돈이 많아야지 온전히 제가 저를 위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경제적 자유. 그렇죠. 결국 남편의 돈이 이제 뭐 같이 만약에 생활비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그런 마음의 빚이 있어요. 남편이 맞아. 더 많이 벌어서 내가 생활을 영위한다. 뭐 이런 마음의 빚이라도 있잖아요. 약간 시한부 재산 같은 느낌으로 약간 언제나 뭔가 터질 것 같은. 내 경제력이 더 큰 게 더 저에게 맞아. 많은 자유를 주겠죠. 맞아요. 예. 그게 진짜 온전한 자유죠. 그렇죠. 맞아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좀 덜 세속적이어 보였으면 좋겠네요. 저희 그럼 오늘 간단하게 소개랑 그리고 저희가 돈을 왜 모으게 됐는지 그리고 각자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다양한 의견을 얘기하는 자리를 가져봤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내가 돈을 왜 모으고 있지? 돈이란 나에게 무엇일까? 이런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누구나 돈은 좋아하고 돈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확고한 목적의식이 있다면은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야 할 방향이 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러면은 저희 이번 화 한번 이렇게 마무리 짓기 전에 각자 요즘 뭐 남는 시간에 뭐 어떻게 제일 열중하고 있는 나의 관심사? 어떤 거 있는지 한번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돈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작은 것들, 약간 즐거운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뭐 어떤 거 열중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타미님은 요즘 뭐 어떤 거 하고 지내시나요? 저는 요즘에 그 유튜브 영상 만드는 거에 또 엄청 꽂혔는데요. 제가 엄청 쉽게 꽂히고 금방 질리는 스타일인데 일단 지금 꽂힌 건 유튜브 영상 만드는 거고요. 이게 너무 거창하고 화려한 편집 기술을 요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만드는 건데 제가 또 직업이 교육 쪽에 있어가지고 일단 좀 애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나의 교육 철학을 좀 녹여낼 수 있는 컨텐츠들이 모여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막상 이제 별 욕심 없이 시작을 했는데 계속 저희가 한지 10일 됐거든요. 근데 계속 조회수에 좀 집착하게 되고 아무래도 네. 드러나는 숫자니까. 네, 아니 그리고 구독자 수도 지금 한 자리 숫자인데 계속 있는 게 어디예요? 계속 확인하고 근데 또 한 명씩 늘 때마다 어떻게 나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진짜 나의 찐 컨텐츠를 보고 이렇게 구독해주다니 이러면서 엄청 그런데 그 교육 쪽 관련된 콘텐츠잖아요. 그러면 네네. 다른 이제 뭐 선생님들이 그 수업 자료로도 쓸 수 있는 자료죠, 이게. 네, 제가 일단 지금은 좀 쉬는 시간이나 뭐 점심시간 이럴 때 지금이 코로나 상황이니까 애들이 못 놀거든요. 그래서 좀 앉아가지고 이제 퀴즈 영상을 보여주면서 같이 퀴즈 풀고 놀라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막 하는데 막 댓글로 재밌게 했어요 하면 또 막 감동? 댓글도 궁금해. 있어요? 진짜 감동이다. 진짜. 네, 그래서 그런 거에 하나하나 지금 좀 감동 느끼면서 살고 있고요. 그럼 나중에 조금 준비가 되시면은 여기서 한번 홍보하셔도 맞습니다. 네, 괜찮을 좋죠, 것 좋죠. 같은데 어떻게 아니 홍보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어린 아이들 위주의 영상인데 누가 뭐 볼까요? 부모님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예, 네, 좋네요. 네. 어차피 영상은 부모님들이 틀어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주 표정이 확 밝아지셔서 제가 이제 조회수 그 구독자 수 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타미님 얼굴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뭐 좀 잘 되면은 이게 또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행복회로 좀 돌려보면서 살고 있고요. 또 지금은 간단하게 하고 있지만 좀 더 제가 발전하게 되면은 제가 관심 있는 여성 위인이라든지 또는 인권운동 같은 거에서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공유하고 퍼뜨리고 하고 싶습니다. 네. 진짜 좋은 취지인 것 네.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조금 놀란 게 저도 요즘에 그 영상 편집에 관심이 생겨서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 프리미어를 배우는데 이게 근데 좀 약간 비효율적인 게 이 30초짜리 만들자고 3시간을 배워요. 와. 네, 3시간? 막 진짜 약간 되게 녹초가 돼가지고 가서 배우고는 오는데 배울 때는 약간 좀 그래 재밌네 막 이러면서 하다가 딱 마지막에 내가 다 만든 거 보면 약간 가슴이 되게 웅장해지고 웅장해져요? 네, 하루가 굉장히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와닿아요. 이렇게 또 내가 만든 거 막 자랑하고 싶고 네. 저는 아직 유튜브까지는 못 올리고 제 그냥 개인 인스타에 올리는데 그 조회수에 집착하게 돼요. 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요. 저입니다. 아니 저는 되게 코로나 때부터 주식에 관심이 생겨서 하는데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단 아직 저는 주린이니까 정말 코스피에서도 대형주만 지금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그 은행 이율보다는 조금 높게 수익이 나고 있어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많이는 아니고 그런데 그 조금 벌리는 건데도 이게 자꾸 신경이 가서 제 하루의 지금 일상이 아예 거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눈 떠가지고 미국 선물 어떻게 가고 있나 보고 내 해외 저 또 미국도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계좌 안녕한지 한번 보고 출근해가지고 9시 땡 되자마자 코스피 지수 어떻게 가고 있나 한번 보고 일은 합니다. 일은 또 열심히 막 하다가 그 화장실 가는 잠깐 그 타임에 뭐 새로운 거 뉴스 올라와 있는 거 있나 보고 퇴근해서 그냥 뭐 지수도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관련된 새로운 뉴스가 있는지도 보고 뭐 10시 반부터는 또 미국장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맞춰가지고 또 야식 시켜놓고 막 이거 어떻게 되나 막 보고 사람들 그 유튜브 들어가서 관련 영상 약간 리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또 말을 또 잘해요. 그래서 그거 막 보면서 이렇게 잠자기 전까지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내 천직이 알고 보면은 펀드 매니저가 맞았나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 과몰입돼 있어서 요즘엔 조금 멀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큰일 날 것 같아서 네, 요즘은 그러고 있습니다. 약간 되게 재밌으신가 봐요. 이거 네. 화장실 갈 때도 이걸 보고 대단하신데요. 이게 막 사실 항상 잘 가지 않아요. 저 어떨 때는 마이너스 30%도 된 적이 있었거든요. 30%. 그러면 되게 이게 불안하고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약간 도파민 비슷한 게 나와서 더
더 흥분하게 돼요. 그 스릴 즐기시는 거 아니에요? 롤러코스터? 네, 제가 약간 그래.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물 탄다는 표현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지금 빨리 더 사야 되나 저렴해졌을 때. 평단 내리는 거.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는 저를 보면서 그래서 약간 멀리 하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가지고. 금타님 네. 약간 주포가 운전 험하게 하는 종목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스릴을 즐기시면은. 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거 위험해요. 그 꼭대기 제가- 펜트하우스에 물리면은 맞습니다. 답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막 그런 거에 한번 물려보고. 공기는 좋지만 공기는 좋지만. 내려올 수 없어. 네. 요즘은 진짜 주식에 굉장히 그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막 밤 10시까지 막 제가 뉴스를 분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뉴스 분석하는 그 과정 자체를 제가 즐기고 있다는 생각도 언젠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옛날에 이 시간 밤 11시 반 이럴 때는 괜히 막 남자친구 연락도 기다리고 별 연병을 다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굳이 왜 그렇게 시간 허비를 했나. 돈 덕질을 했으면 돈이라도 남는데 돈이 안 남으면 지식이라도 남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최근에 그런 반성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약간 주식 시작하고 나서 저도 경제나 정치나 이런 게 원래 저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이랑 완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니까 스스로 약간 공부하게 되는 모습들 보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지식이 있는 나 커리어우먼 좀 멋있다 이런 약간 자기의 취하기도 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나. 나 멋있어 좀 괜찮다 이런 느낌 그런 식으로 약간 자아도취에 빠지고 하긴 했었는데 전 사실 그 이번 코로나 때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전 그 시점 약간 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는 네, 진짜 그때 3월 18일 정도에 18일, 19일 이럴 때 흘러내리는 금액을 보고 전 약간 이런 종류의 흐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웃었거든요. 막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웃고 뭐 요즘은 소량으로 그냥 살짝 간만 보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한국 시장에서 또 미국 시장으로 돈을 빼가지고 약간씩 나눠가지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도 선방하는 중이라서 저도 밤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미장 확인하고 잠들고 아침에 또 일어나고 해요.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또 스케줄 할랑해지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한번 공부하고 매매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같이 공부해요. 저도 진짜 같이 공부가 공부할까요? 필요해서 네. 네, 저도 요즘 관심사 주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연이 그러면 뭐 또 다른 지금 관심사는 어떤 거 있으신가요? 주식 이외에는 요즘 약간 글쓰기에 좀 빠져가지고 지내고 있는데 사실 저 글을 되게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인강 같은 거를 들으면서 매일 500자씩 글을 남기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 1일차 했었을 때 이 500자 쓰는데 5시간 걸렸거든요. 와. 밤 10시쯤 시작해가지고 뭐 한 1시까지 쓰고 있다가 안 돼서 아침에 일어나서 더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3주차 접어들었는데 이제 30분도 안 걸리고 쓱쓱 써내릴 수 있게 됐어요. 뭐 퀄리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늘어가고 있구나 하고 뿌듯해하고 그리고 그 지난 화에 장다한님이 웹소설 재혼 땡땡 추천해 주셨는데 읽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탐독하는 중인데 읽다 보니까 나도 글을 잘 쓰게 되면은 이런 웹소설 한번 꼭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올해 안에 글을 좀 배워가지고 제가 웹소설 작품을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하는 작고 소소한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나디아님은 어떤 저는 관심사 있으신가요? 그 옛날에 그 밤로스 아저씨 그림을 그립시다 혹시 다 보셨나요? 알죠. 기억나죠. 유명한 아저씨. 네, 쉽죠? 그 슥슥슥슥 참 쉽죠? 맞아요. 그리고 막 명화가 막 완성돼 있어. 맞아. 맞아. 좋아했는데. 너무 멋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저렇게 쉽게 30분 만에 저런 명화를 그릴 수 있구나 미술만 하면.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딱 가면은 다 아시잖아요. 딱 가면 막 선 끄라고 그래요. 맞아. 하루 종일 막 선 끄고 다음 날 가면 세로로 또 선 끄라고 그래요. 그냥 가면
그다음 대각선으로 선 끄라고. 아, 선 긋기 지옥. 와. 선 막 긋고 나면은 이제 또 수채화를 하는데 이게 또 유화랑 달라가지고 제가 상상하던 밤로스 아저씨 그림이랑 완전 다른 느낌이잖아요. 맞아, 맞아. 사실 수채화도 되게 매력 있잖아요. 이렇게 물 섞어가지고 그 맞아요. 물 흐르는 네. 게 번짐. 그 청량한 그 느낌 그걸로 있죠. 만들어내는 그게 있는데 저는 그때 그 매력은 하나도 몰랐고 그저 밤로스 아저씨처럼 그리고 싶었는데 머리에 밤로스 아저씨밖에 없어. 그때는 유화가 그렇게 그 유화 물감이 그렇게 비싼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건 왜 안 하나 막 이렇게 선생님한테 항의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선 그리다가 유화 언제예요? 결국은 재미없어가지고 제가 반년 만에 뛰쳐나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약간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 어른이 돼서도 언젠가 다시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유튜브 보면은 되게 그림 그리는 영상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저도 이제 막 힐링처럼 보고 했었는데 그냥 그걸 계속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언젠간 그리겠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오늘은 내가 색연필을 사야겠다.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깨달음. 그냥 그날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검색해가지고 프리즈마 색연필 71색을 샀어요. 그것도 그리고 72색이야. 왜냐면 132색은 너무 비쌌고 132색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72색을 사가지고 쓱쓱쓱쓱 그리는데 그냥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그림을 되게 밤로스 아저씨처럼 잘 그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내가 손을 움직이고 거기서 그냥 뭔가가 형태가 나타나고 밤로스 아저씨와는 다른 그냥 나만의 그런 선들이 생기잖아요. 그냥 그런 것만 보면서 하나 완성시켜 놓으면은 이것도 괜찮은데 이런 마음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 그림이. 최근에 저희 그 여의주 저희 팟캐스트 팀 멤버들 중에서 그 미술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미술 클래스 시작했는데요. 돈을 냈으니까 이제 매일 하루에 2장씩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좀 돈 낸 값을 해야 되겠다. 그런 약간 의무감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지금 이게 막 그리고 있는데 이거 드로잉북 한 권 다 채우게 되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미술 클래스 같이 듣는 인원 중 한 명인데요. 나디아님께서 계속 꾸준히 그림 그리시는 거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지난번에 또 고양이 한번 그려서 올려주셨잖아요. 네. 저는 고양이를 안 키워가지고 뭐 이제 고양이를 그린다 그래도 그냥 앞모습만 그리고 그랬는데 나디아님이 그때 고양이를 위에서 본 이런 장면을 그려주셔가지고 되게 인상 깊고 진짜 고양이 뒤통수 너무 귀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양이 있었으면 좋겠다. 고양이 나만 없어. 고양이 다른 얘기잖아요. 고양이 나만 없어. 진짜 저희 미술팀 진짜 열심히 그림 공부해서 서로 한번 그려봐줘도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을까요? 네, 저 능력이 되면 약간 그렇죠. 못 그리면 약간 감정 상하니까 예쁘게 그려주는 걸로. 아니야, 내 그림은 무조건 예뻐. 밤로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팍팍한 삶 속에서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생각 안 나시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평소에 하고 싶으셨던 거 약간 취미생활 이런 거 찾으셔가지고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다 돈 좋아하고 경제적 목표가 확고하지만은 그 길을 달려나가면서도 가끔 숨도 돌리고 주변도 또 둘러보고 자꾸 좋아하는 것도 하고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휴식을 가지면서 길을 한번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의주 1화 2부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고요. 저희 이야기가 청취자분들에게 재미 혹은 공감 드렸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스타그램 DRAGONBALL051 그리고 이메일은 DRAGONBALL051 네이버.com으로 다양한 얘기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가 딱 다음 화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들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